페이지 222쪽 할게. 봅시다. 그림 가는 정사각형 도선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나는 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봐봐. 이제 우리한테 질문하는 패턴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세 가지 패턴이 있을 거야. 뭐냐면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런 식으로 도선이 움직이면서 면적이 점점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자기선 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1번부터 4번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는 1번하고 3번 그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그치? 또는 면적의 크기가 변하거나, 이거에 따라 자기선 속이 변한단 말이야. 그지? 만약에 앞쪽에 있었던 그거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도선을 점점 들어가면서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들어가는 초입에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맞지?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있는 도선 입장에서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러면서 자기선 속이 바뀌는 걸 가지고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으라는 문제인 거고, 이 부분은 뭐냐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있는데 도선이 움직여 안 움직여? 고정돼 있지. 그치? 그 말은 면적이 얘를 일정하게 유지해 놓은 상황이야. 얘가 일정. 얘가 일정하다는 건 결국은 무엇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했다가, 그럼 당연히 자기선 속 변화율이 커지겠지. 그치?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약하게 하면 자기선 속 변화율도 약해지겠지.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의 실험인 거야. 앞쪽은 자기장을 일정하게 해놓고 면적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실험인 거고, 지금 이 실험은 면적은 일정하게 놓고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실험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 그래프에서 0초부터 t0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선 속의 변화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해야 되니까 원래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반대라는 개념이 도대체 누구와 반대야? 이게 궁금한 거잖아. 누구와 반대라는 개념이냐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 이미 형성된 자기장 영역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균일한 자기장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개념은 반대 방향이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개념인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0t 그 다음에 t0부터 2t0까지. 자, 2t0까지는 3b0에서 2b0가 됐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렇다는 건 자기선 속의 변화율도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맞아? 그러면 얘는 감소하고 있다는 개념이고, 선생님이 감소할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해줬어. 이것도 기억나? 자, 무엇과 같다는 이야기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작아지고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많아져야 방해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같은이라는 의미는 원래 형성된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방향과 같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돼야 돼. 이 이야기야. 알겠지? 그렇다면 2t0에서 4t0까지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2t0에서 4t0까지는 b가 일정이야. 비일정하지? 안 변하고 있지? 그렇다는 건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이야. 자기선 속 변화율이 0이면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래서 기울기 보면 알 수 있어. 0에서 t0까지 분명히 기울기 보이고, t0에서 2t0까지 기울기 보이고, 2t0에서 4t0까지는 일자리가 기울기가 없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다시 4t0에서 5t0까지. 여기에서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어. 맞지?
그렇다면 얘도 자기선 속의 변화율도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이 돼 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얘도 역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렇다면 B구간, 얘가 B구간, 얘는 A구간, 얘는 C구간, 얘는 D구간이야. 그러면 유도줄의 방향이 같은 건 B구간, D구간이잖아. 맞지? 그리고 A구간하고 B, D는 서로 반대 방향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지? 자, 그러면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도 생각해보자. 자, 나오는 방향이면 손가락 이렇게 접지. 이렇게 하면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그래서 나오는 방향인 A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들어가는 방향이면 둘 다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일 거야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도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볼 거냐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질문을 할 거야. 그러면 기울기 비교하면 돼. 자, A 구간은 T0분의 3B0. 그지? 그 다음에 B 구간은 T0분의 B0. 맞지? 3B에서 2B니까. 그 다음에 여기 D구간은 T0분의 2B0. 됐지? 그렇다면 가장 센 거는 A구간. 그 다음이 D구간. 그 다음이 B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C까지 포함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됐어 이제? 그러면 항상 자기선 속 변화율이라는 건, 자, 자기선 속 변화율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왜 유도 기전력 계산할 때 공식 기억나니?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거 기억나지? 그치? 결국은 얘가 시간적, 자기선 속의 시간적 변화율이라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유도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렇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한 기울기의 크기가 유도전류의 세기와 같다는 거야. 알았지? 비례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자기장을 일정하게 놓고 도선의 위치를 움직이면서 그 도선 안에 들어오는 면적의 크기를 바꾸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부분은 도선의 크기는, 그러니까 면적의 크기는 일정하게 픽스를 해놓고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실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은 자기선 속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볼게. 자, 0에서부터 OT0까지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은 그럼 어디라고 대답해야 돼? C구간이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기울기가 없는. 다음에 유도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해봤더니 A구간이 가장 컸지? 그지? 그 다음에 B구간과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건 A구간이었었잖아.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A구간과 B구간의 유도전류의 세기 그렇다면 아까 우리 했지? 하나는 T0분의 3B0였고 하나는 T0분의 B0였어. 몇 대 몇이야? 3대 1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여기 정리 한번 해보자. C 구간에서는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당연히 정답. 자, B 구간과 D 구간에서 유도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 아니고 같은 방향이었지. 만약에 우리가 굳이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지 않더라도 기울기의 방향이 같으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같아. B하고 D는 둘 다 이렇게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 구간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나오는 이어서 시계 반대였잖아. 기억나지? 얘는 맞네.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세기는 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에 당연히 비례해. 그래서 기울기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지울게. 여기 썼으니까. 다 메모했지? 네. 메모 안 하고 머릿속에 메모한 사람은 이제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야. 알아서 해. 난 몰라요. 특히 우리 준표. 자, 선생님이 전동기와 발전기를 비교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 자, 얘는 발전기야. 전동기는 우리가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렸었냐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다. N극이 있어요. 그리고 S극이 있어요. 이러면 중간에 돌아가는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도선을 고정하는 정류자가 있고 여기에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항상 플러스가, 그러니까
긴 발이 플러스고 짧은 발이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따라 일단 돌렸어. 얘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겠네. 맞아?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어디를 기준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했던 건 기억나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은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리고 전류는 뒤로 가고 있어. 그럼 선생님 손목이 N극, 손끝이 S극,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잖아. 그지?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가 아니라 봐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맞아요? 뒤로 들어가고 있고 N극, S극이니까. 그러면 왼쪽 요 부분이 바닥을 향하잖아. 맞아? 손바닥이.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아래 방향.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위로 움직이니까 얘가 만약에 회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전동기야. 그러니까 전동기는 전지라는 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돌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동기. 이게 전동기. 그치? 하지만 발전기는 봐봐. 사람이 손으로 열심히 돌리고 있어. 자, 노가다 하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왜 그 자전거 돌려서 선풍기 날개 돌리는 그런 얘기 해줬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발전기의 구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전기.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으면은 불은 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알았죠? 그래서 정확히 반대되는 거 보여요? 그지?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구조라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구조야.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발전소라는 곳이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야. 알았지요? 자, 도선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시킬 때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 속은 어떻게 변하냐면 주기적으로 변해. 왜냐하면 자, 정확히 만약에 돌렸을 때 이 도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얘를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개수가 최대겠지. 정확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맞아? 그지? 그런데 얘가 지금 그림처럼 어슷하게 되어 있다면 통과하는 자기선 속이 아까보다는 적을 거야. 그치? 그렇다면 최대치일 때 전류 많이 흘러. 이렇게 돌면 살짝 덜 흘러. 안 흘러. 덜 흘러. 세게 흘러.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가 반복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자기유도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교류전류라고 가르쳐줬어. 직류전류라는 개념은 뭐냐면 세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쫙 흐르는 거는 직류야. 일정한 세기. 근데 교류는 뭐냐면 일정한 세기가 아니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게 교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직류가 에너지가 이제 또 훨씬 센 에너지가 오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100%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아는 전기선이라고 부르는 선을 통과할 때 발열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류도 그렇고 교류도 그렇긴 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은 교류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쫙 쏴주면 에너지 소모가 더 적은 게 직류이긴 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이렉트로 쫙 쏴주면 얘가 실제로 전달되는 양 뭐냐면 전자기파 있잖아. 그러니까 전선에서 나오는 뭐가 있냐면 전기에너지에도 전자기파라는 게 발생을 해. 근데 직류가 전자기파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훨씬 사람이 쓸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쓸 수는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전자기파라는 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남자들 스마트폰 절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얘기해줬니? 네. 전자기파가 나중에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 아기 낳는. 옛날 전에 말해줬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 앞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거 좋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TV를 가까이서 보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브라운관이 점점 커지잖아. 그치? 옛날엔 요만했는데 얼마나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좀 멀리 앉아서 보는 게 맞는데 니네는 들어가잖아 막 이렇게. 그치? 점점 가까이.
재밌는 거 나오면 더 가까이. 이러면 이제 눈은 점점 나빠지고 피부 나빠지고 불면증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파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고 있다가 보다가 이제 막 쓰러지는 채로 잠들잖아 막 내내. 얼굴에 막 이게 맞으면서. 그지? 절대 좋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자기 전에 한 적어도 10분 전에는 핸드폰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준비해야 돼. 그래야지만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알았죠? 자,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일어난 에너지 전환. 아까 선생님 써준 거.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됐죠? 발전기에 만약에 사용된 부품을 바꾸지 않아. 근데 전구의 세기가 밝아지게 하고 싶어. 그럼 딱 방법은 하나지. 세게 돌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도선을 빠르게 회전시킨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해보자. 도선이 회전하는 동안 자석은 바꿨어 안 바꿨어 우리? 자석은 그대로 사용하잖아.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건 말도 안 되겠지. 자석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유도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선을 계속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줘야 돼. 누군가는 노가다를 해줘야 돼. 돌려야 돼. 운동을 해야지.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전류의 세기 커진다. 당연히 맞아요. 도선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겠지. 유도전류의 방향이. 그래서 X. 됐지요? 조금 정리가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해줄게. 잘 들어.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해.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기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얘는 자석을 빼고 있잖아. 그렇다는 건 저기 코일이 감아져 있는 이 부분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 되잖아. 그럼 여기 무슨 극 생겨야 돼? S극 생겨야 돼. 그치? 그리고 오른쪽이 N극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자 NS야. 그럼 이렇게 접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왼쪽에서 올라오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전류의 방향 찾아보자 우리. 자,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야? B방향이야 전류는. 그리고 자 우리 자기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잖아. 기억나지? 그럼 나침판이 N극 앞에 있다면 당연히 동쪽을 가리켜야 정상이지. 그래서 4번입니다. 알았죠? 이 정도 맞아줘야 돼. 준표야. 숙제 안 해왔어? 해왔어 안 해왔어? 이제 이성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 자 2번. 그림은 동일한 두 금속고리 AB 사이에 있는 막대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A에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B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거지. 맞아요? 가까워진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의미고 멀어진다는 건 약해진다는 의미야. 그치? 그렇다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똑같이 오른쪽에 N극, 얘는 왼쪽에 S극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는 S극이 멀어지니까 왼쪽이 N극, 이렇게가 S극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일단 됐지? 만약에 그렇다면 유도줄을 어떻게 잡냐면 코일은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릴 거야. 그렇다면 지금 A는 왼쪽이 N극이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게 맞지? 손가락. 그러니까 만약에 유도전류가 어떻게 흐르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대답해야 돼. 이해돼?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B는 반대로 이렇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넘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보자. A와 B에 흐르는 유도줄의 방향 그래서 같다 반대이다? 반대이다.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작다는 뭐냐면 자석은 A보다 B에 더 가까이 있대. 그럼 누가 더 센 거야? B가 더 센 거지.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작다입니다. 다음에 A와 B로부터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라 했어. 자기력의 방향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 맨날 나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이거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야. 알았지? 그렇다면 지금 자석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은 둘 다 어느 쪽이라고 대답해야 돼? 오른쪽이라고 대답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같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불변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력 방향을 질문하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극은 하나는 밑에가 N극이고 하나는 위가 N극이 이래도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쉽지? 일단 코일을 많이 감는다. 더 센 자석으로 바꾼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됐죠? 센 자석으로 바꾼다. 코일을 많이 감는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됐어요? 다음에 자, 이것도 쉽다. 일단 코일의 가문수 봐봐. 일단 얘네들 비교하자. 가하고 나 비교하면 가문수는 똑같아. 근데 누가 더 높이 있어? 이 H가 더 높이 있지. 그럼 누가 더 빠르게 떨어질 거야? 나가 더 빠르게 떨어지지? 그 속력이 나가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는 큰 거야. 일단 나하고 가를 비교하면 그 다음 이번에는 얘네들은 같은 높이네. 같은 높이인데 봐봐. 가문수 봐봐. 다가 더 크지? 그렇다면 누가 더 유도전류가 세? 다가 더 세. 다 나가네. 나랑 가랑 어떻게 해요? 응? 왜 나가 더 커요? 가문수 똑같잖아. 방금 안 들었어요? 더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속력이 더 빠르잖아요. 속력이 더 빠르죠? 속력이 빠르면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5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자, 볼게.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수평인 직선 레일을 따라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A, B는 고정된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 축상의 점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극 찾아보자. 극. 얘는 지금 N극이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A일 때는 코일이 자, 코일이야 얘. 코일에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일 거 아니야. 그치?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이거 코일이야. 코일.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S극이 지금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땡겨야 되니까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 이렇게 되겠지. 맞아? 다르지? 자, 얘는 자, 해볼게. 자, 그렇다면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서로 같은 거. 자, 일단 유도전류 방향은 당연히 반대겠지. 왜? 한 번은 얘가 왼쪽이 S극이고 오른쪽이 N극이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얘는 S극이 멀어지니까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되잖아. 바뀌지. 그래서 여기 N극이네. 쏘리. N이지 N. 반대로 써놨다 선생님. 여기 N, 여기 S.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N극이었다, 오른쪽이 N극이었다 이러면 방향 바뀌는 게 맞잖아. 아까 선생님 쓴 것처럼 둘 다 만약에 얘도 SN이야. 근데 얘도 SN이야. 이러면 유도줄의 방향 같아. 알았지? 근데 반대야 얘는. 그래서 일단 얘 틀렸습니다. 저항이 흐르는 유도줄의 세기는 왜 다르냐면 자, 얘는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생각해봐.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보다는 커. 왜냐하면 A는 아직 유도전류를 발생시키기 전의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B는 이미 많은 양을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사용하고 남아있는 것만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크냐면 IA의 세기가 IB의 세기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은 반대. 그 다음에 아까 좀 이야기했지? 자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어느 방향? 반대 방향. 두 물체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력의 방향은 둘 다 왼쪽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됐어요? 자, 맨날 나오지? 이거 계속 나와, 자기력의 방향.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그 다음에 6번. 자,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이 고정된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고리를 통과하여 낙하한다. 점 P는 고리 아래의 중심축상의 지점이고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고리에는 A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어. 자, P를 지나는 순간이야.
P를 지나는 건 자석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해볼게. 자, 이렇게 흐르니까 위쪽이, 코일의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있지. 코일이 아무리 얇아도 위아래는 무조건 나뉘어. 그러니까 코일의 위쪽은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어야지만 얘가 이런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맞죠? 그렇다면 여기 코일의 아래쪽에 S극이 생겼다는 건 멀어지는 상황이어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S극이 생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자속의 위쪽은 N극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윗면은 N극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N극이에요. N극. 그리고 자석과 고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N극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얇아도 위쪽하고 아래쪽이 극이 나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기울기 비교하면 되네. 자, 1초, 3초, 5초인 순간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줄의 색이 기울기가 가장 급한 게 누구야? 4초에서 5초지. 맞아요?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 저 하나는 그 녹화하고 있는데 너 진짜 너 안 들으면 아직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 그 다음에 8번. 자, 그림은 용수철에 매달린 자석을 고정된 코일 바로 위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자석을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만약에 자석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럼 N극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위쪽은 N극이 되는 거고 아래쪽은 S극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자석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을 때는 N극을 당겨야 되니까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지금 기역 보기는 올라가는 동안이야. 그럼 아래쪽이 N극이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쪽에서 전류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B다. 맞습니다. 됐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자석의 진폭은 코일이 없을 때보다 더 천천히 감소한다 아니고 코일이 없을 때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죠. 왜? 원래는 만약에 자석이 없으면 왜 연력학체 2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정지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더 빨리 멈추는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던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체가 작으니까 진동하는 진폭도 빠르게 작아지면서 없어지는 거지. 이해되지?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아니 빠르게. 그 다음에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 코일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장려한다. 맞아. 그래서 가까이 오면 밀고, 그치? 멀어지면 당기고. 이게 반대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중에 어려워서 못 푼 게 있었어? 있었어? 없었어? 서술형 하나? 앞쪽에 있었어?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가와 나. 일단 봐봐. 코일 가문수 누가 더 많아? 나가 더 많지. 그럼 보자. A, B는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 축상의 점이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에너지는 똑같았을 거야. 그치? 출발할 때. 하지만 빠져나올 때 누가 훨씬 유도전류를 많이 발생시켰을 거냐면 나의 유도전류가 가의 유도전류보다 셀 거란 말이야. 그럼 훨씬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속력은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려? 가의 속력이 더 빠르고 나의 속력이 더 느리겠지. 이해돼 이거는? 그러면 속력은 가가 나보다 빨라.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네. 자, 그리고 자기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 당연히 나가 더 크겠지. 그지? 자석의 A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같다고 할 때 코일로부터 받는 자기력. 당연히 나가 더 크겠지. 얘가 유도전류가 세자는 건 그만큼 자기력도 세자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이네.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자, 이거는 자성체랑 연결된 질문이야. 연직 위쪽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강자성체 A와
반자성체 B를 함께 놓았어. 그러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은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화살표 끝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A가 강자성체라면 A는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된 형태로 자기화가 되는 거야. 왜? 자기화 방향이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B는 할 필요도 없어. 왜? 선생님이 강자성체 외에는 자기장 구간을 벗어나면 그냥 물체라 그랬잖아. 아예 자기력이 없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거는 A만이야. 이해돼요? B는 아예 유도전류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자, 볼게. 자, 그러면 A와 B는 같은 방향 아니지? 만약에 B는 반자성체니까 위가 S극, 아래가 N극 이렇게 자기화가 될 거야.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같은 아니고 반대. 그 다음에 나에서 도선에는 유도전류 흐르지. 강자성체니까 얘는 맞아요. 다에서 도선에는 나와 반, 이건 말도 안 되지? 다는 유도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왜냐하면 강자성체 외에는 자기장 영역을 벗어난다고 해서 자기력을 가지지 않아. 알았죠?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자, 이게 오늘 설명한 그 부분이지. 맞지? 잘 봐. 기울기가 없는 거 보여? 0초에서 1초?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옳지.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와 3초에서 5초까지 유도전류의 방향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디를 증가라고 볼 수 있냐면 요 부분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증가할 땐 선생님이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라면 나오는 이면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는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일 테고 시계 방향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기울기 비교해봐. 자, 얘는 2분의 2B0 얘는 2분의 3B0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1초에서 3초보다 3초에서 5초일 때가 유도전류가 더 센 거야. 자, 볼게. 0초에서 1초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당연히 맞아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당연히 맞겠지.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방향은 2초일 때와 4초일 때가 반대이다. 당연히 맞네. 5번이네. 됐어? 이해돼요? 좀 되지? 그 다음에 12번. 자, 봐봐. 여기서는 나오고 들어가고가 중요해. 자, 볼게. 일단은 얘는 들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뭐가 증가하고 있어?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빠져나오고 있지. 맞아? 그럼 얘는 자기선속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 그치? 하지만 C 봐봐. C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 변화율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델타 파이가 0이야. 그러니까 유도전류 흐르는 건 A하고 B만 흐르는 거야. 그래서 알았지? 됐어요? 다음에 13번. 13번 그때 같이 했니? 안 했니? 13번은 이렇게 놓고 이거 노트 어떻게 하더라? 잊어버렸다. 이렇게인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잊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던데 잊어버렸어. 노트를 못 피겠네. 여기다 할게 그냥. 새로 해줄게. 노트에다가. 됐다. 이렇게 해줄게. 잘 봐. 지금 그 책에 그림 있지? 책에 있는 그림은 보세요. 이걸로 해줄게. 잘 봐요. 얘가 지금 어디 구간을 볼 거냐면 영역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져 있지. 맞니?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P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0, D, 2D, 3D야. 그리고 영역을 구간을 나눠놨는데 얘는 나오는 이고 얘는 들어가는 이고 얘도 들어가는 이야.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다.
얘가 B고 얘도 B고 얘는 2B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자, 봐봐. 지금 도선에 얘가 이만큼 걸쳐 있을 때 또는 요만큼 걸쳐 있을 때 요만큼 걸쳐 있을 때 이렇게 걸쳐 있을 때 네 구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편의상 번호를 붙여줄게.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1번 구간이야. 자, 1번에서 1번부터 해볼게요. 1번은 지금 영역 1번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거야. 맞지? 영역 1번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다는 거야? B가 증가하고 있어요. B는 그대로지. 그렇지. 자기선 속이라고 써줄게. 자기선 속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그렇다면 선생님이 증가할 때는 같은 방향이라 해서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 반대. 그렇다면 얘는 나오는 영역의 반대면 들어가는 영역이어야 돼. 들어가는 영역. 자, 들어가는. 괜찮아? 그리고 첫 번째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니까 우리가 얘를 I라고 할게. 유도존리의 세기를. 자, 그리고 해서 방향은 조금 이따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역 2번이 중요해. 자, 2번 구간. 자, 2번 구간은 영역 1번에서는 나오고 있어. 1번에서는 나오고, 그리고 영역 2번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들어가고. 이 상황이야. 맞지? 그렇다면 두 개를 다 신경 써야 돼, 우리가. 봐라. 영역 1번에서는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 같은 방향이어야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같은 방향이면, 감소라고 쓰고 같은이라고 할게. 감소이고 같은. 자, 그렇다면 원래 구간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이었으니까 같은 방향이면 나오는 이지였다. 그지? 그리고 B. 여기 I라고 할게. 괜찮아, 여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역 2번 신경 써보자. 자, 영역 2번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자기선 속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할 땐 선생님 같은이었어? 반대였어? 반대였지. 기억나? 그러면 2번에 들어가는 방향이었었잖아. 그러면 반대면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지. 그래서 얘는 나오는. 근데 이 자기장 구간도 B라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니까 얘도 I.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다면 얘네들은 방향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그래서 몇이야? 2I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3번 신경 쓰자. 자, 3번은 이번에는 영역 2번에서 나오고 있어, 얘가. 영역 2에서는 나오고 영역 3번으로는 들어가고 이 상황이네. 됐니? 그렇다면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델타 파이가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고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이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그지? 그리고 들어갈 때 델타 파이가 증가하고 있어 라고 했고 얘는 반대 방향이야 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보자. 만약에 영역 2번은 원래 들어가는 이었어. 그러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들어가는 B. 자, 그 다음에 영역 3번으로는 들어가는 이니까 반대면 나오는 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2B다. 방향 반대인 거 보이지?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I고 얘가 2I라면 빼서 I인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방향 해보자. 얘는 들어가는 I였고 요렇게 얘는 나오는 I였고 얘는 들어가는 I였고 얘는 나오는 I였어. 얘도 역시 나오는 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 3번의 마지막 4번 구간. 자, 4번 구간은 어디에서 나오고만 있는 거야? 영역 3번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는 델타 파이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같은 방향이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같은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겠네. 들어가는.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가 2B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2I라고 말해야 돼. 얘들 들어가는. 됐지? 자, 그러면 여기 힌트를 줬다. 뭐라고 힌트 줬냐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플러스로 한대. 시계려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지. 그럼 봐. 이제 그려보자. 자, 그려볼게. 잘 봐. 자, 첫 번째 시계 방향이야. I지, I. 그러면 I.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가는 EI니까 마이너스 EI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도 나오는 I니까 얘도 마이너스 방향이겠지.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 EI. 이렇게 생긴 거 찾아야 돼. 이거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래서 2번입니다.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좀 알겠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정확히 여기는 들어가고 얘는 중간에 걸쳐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두 번째 영역으로는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위치에서는 두 번째 영역에서는 나오지만 세 번째 영역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다 신경 써야 돼. 저렇게 있을 때. 알았지? 응. 이해했죠? 네. 응? 어떤 문제는 응. 모든 전류를 합치면 0이에요. 모든 전류를 합치면 0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나오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전류를 합쳐라 이런 문제는 없어.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류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자기장 영역을 계속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게 해서 움직이잖아. 만약에 여기가 2B가 아니라 B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0 아니잖아. 0 아니잖아, 그러면. 그치? 그래서 0은 아니야, 항상. 자, 됐죠? 이거 진짜 이제 또 어떻게 없애, 이거? 잠깐만. 됐다. 자, 진짜.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아. 자, 14번 할게. 그래, 답은 2번이야. 13번. 자, 진짜 이해했지?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철로 된 막대. 철 강자성체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강자성체. 당연히 강자성체니까 만약에 자기화된 구역에 넣어놨다가 빼면 마치 지가 자석인 것처럼 행동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전류를 흘려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막대를 꺼내 P가 쓰여있는 면을 위쪽으로 했대. 그럼 보자. 지금 했더니 얘가 유도전류 방향이 이렇게야. 그렇다면 위쪽, 코일의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됐다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니까. 맞지? 그렇다는 거, N극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다면 P는 S극이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가 S고 얘가 N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전류 방향 생각해보자. 얘가 N이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지? 그치?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전류가 흘렀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야. 그럼 누가 플러스야? A가 플러스지? 그래서 A는 플러스극. 얘가 마이너스극. 그래서 강자성체 A 플러스 극. 됐죠? 이렇게 쓰면 돼. 자, 됐지? 그 다음에 15번. 자, 봐봐. 다이오드는 항상 자기랑 맞는 방향으로 딱 됐을 때만 전류가 흐르잖아. 그리고 항상 P형은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 기억나지? 그렇다면 지금 잘 봐요. 얘가 자석이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S극이 멀어진다는 건 S극을 당겨야 되니까 위쪽이 N극이 생기고 아래쪽이 S극이 됐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렇다면 얘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맞아? 나오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네. 이렇게 흐른다는 거네, 전류. 맞지? 그러면 A가 P네. B가 N이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A는 P형 반도체이다. 당연히 맞고. B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고.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빛 안 나오지. 왜? 역방향이니까. 이해돼요? 딱 지금이 순방향이야. 근데 만약에 아래로 움직이면 위쪽이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되니까 아예 전류의 방향이 바뀌잖아.
이러면 아예 다이오드 불 안 들어와. 알았지? 그래서 다이오드가 걸려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어디까지 풀어라 그랬어? 자, 그림은 XY 평면에 원형도선과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도선이 놓여있는 모습이야. 자, 일단 현재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저 원형도선에 직선도선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 형성되어 있는지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접으면 나오는 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도선의 왼쪽은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볼게. 지금 만약에 나오는 방향이면 저 원형 도선은 어떤 시계가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흐르는 거야, 원래. 그치?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원형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그렇다면 같은 방향을 유지하려면 자기장의 색이 약해져야 되지. 자기장의 색이 약해져야 되지. 그렇다면 직선 도선에서 멀어져야 돼? 아니면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되지. 그래서 잠깐만. 아, 이게 반시계지? 아, 쏘리. 시계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지. 이게 시계잖아. 그치?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켜야 되겠네.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직선 도선을 마이너스 Y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마이너스 Y면 이렇게니? 이렇게. 그럼 가까워지는 거니까 증가 맞지? 직선 도선을 마이너스 Y. 쏘리. 그러면 직선 도선을 내린다는 거네. 이렇게 얘를 내린다는 거네. 얘를. 아, 그럼 얘는 감소하는 상황이네. 얘는 증가. 됐어? 원형 도선을 플러스 X로 움직인다는 거는 델타 파이가 0인 거야. 자기선속 변화. 왜? 거리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야. 기억만이네. 됐어요? 다음에 17번. 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S는 얘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만 볼 거야. 그러면 Q 입장에선 S극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 생겨야 돼? N극 생겨야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P 입장에서는 S극이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 뭐 생겨야 돼? S극 생겨야 돼. 됐지? 그럼 됐네. 그러면 N에서 S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유도줄 방향 N. 여기 S. 그러면 쟤는 이렇게. 이렇게네. A. 그리고 얘도 A네. 됐지? 둘 다 A. 됐어요? 둘 다 A야. 다음에 18번.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일단 중요한 건 구리관은 도체야. 그리고 플라스틱관은 절연체야.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만 흘러? 도체만. 그치? 그러니까 플라스틱관은 그냥 관이야. 그냥 통과. 알았지? 하지만 구리관은 중간에 뭐가 생겨버리냐면 유도전류를 발생시킬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석이 같은 높이였어. 같은 높이면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자석은. 현재 자석이 똑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킨다면 이 자석들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플라스틱관을 통과하는 녀석은 그대로 자기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유지하면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구리관을 통과하는 이 자석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낙하 속력은 누가 더 빨라? 낙하 속력. 가는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니까. 이해돼요? 낙하 속력. 메모하자. 낙하 속력. 누가 더 커? 가가 나보다 크다. 그 다음에 낙하 시간.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가가 더 빨리 떨어지고 나가 더 천천히 떨어지지? 이렇게. 됐어? 자, 해볼게.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건 가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가가 나보다 빠르다. 당연히 맞고.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 나가 더 길다 그랬지? 짧다 아니고 길다. 됐어요? 이해되지? 원리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 자, 그림은 일정한 색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원형도선 A의 중앙을 원형도선 B가 등속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도선의 중심 축은 동일하고 운동하기 전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 됐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치? 그러면 큰 코일에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었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코일이 가까이 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해야 되니까 이 코일에는 오른쪽이 N, 왼쪽이 S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코일 통과를 해. 그럼 얘 입장에서 코일이 통과하는 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당겨야 되니까 왼쪽이 N, 오른쪽이 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통과하기 직전 A와 B 사이에는 서로 미는이 생기는 게 맞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통과한 직후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다. 똑같은 거 보여? 얘도 NS고 얘도 NS잖아. 그럼 똑같겠지. 그래서 틀렸어. 같다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B의 속력이 클수록 B에 유도되는 전류의 최대값이 커진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해줬니? 뭐 장치 이런 것도 다 설명해줬어? 다 설명해줬지? 그런 거 해줬어? 그럼 문제 풀어도 되겠다. 그러면 풀고 또 설명해줄 거니까